네, 퀴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 PD 대신 경제 유튜버 고부기 김용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생주치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소소한 꿈을 꾸는 주린이, 생생경제 청취자를 위한 친절한 생생주치원.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역시 오늘 아무래도 이 현대차 여파가 좀 컸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아침부터 이제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도 현대차 문제를 이슈로 다루셨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심리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현대기아차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와 애플이 손을 잡으면 정말 멋진 꿈이 그려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애플의 형태, 그러니까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기 전까지 갖고 있었던 비밀주의라든지 네. 아니면 기타 애플이 갖고 있었던 어떤 협상력과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기대감을 걷어내고 팩트만 살피셨다라면 조금 뭐 이번 사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번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어찌됐든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됐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 아니겠는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공시 읽는 법, 실제 기업을 예로 해서 설명해 주셨던 생생주치원, 저도 진짜 잘 들었는데요. 예. 오늘은 공시 읽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자사주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시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업이 공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공시를 꼼꼼히 좀 살피셔야 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먼저 오늘은 그 자사주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주라고 하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을 자사주 매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의 이익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전체 발행한 주식 수의 100주만큼의 이익을 여러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한 주를 보유하시게 된다면 한 주만큼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전체적인 파이는 그대로가 있는 건데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면 이 파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100주를 자사주를 매입하면 900주만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의 이익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걸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네. 기업이 자사주를 영원히 보유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언젠가 보유하고 있다가 기업 다시 주식을 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계산의 오류가 뭐냐면 기업이 자사주를 살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 네. 야, 언젠가 그 기업이 주식을 다시 내놓는 거 아니야 시장에? 그렇다면 그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라는 게 기업의 주가에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자사주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이니까 회사 뭐 임직원들 뭐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쉽게 이렇게 자사주 취득이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회사라는 법인이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는 것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법인 형태로
법인이 주식을 공식적으로 사는 건데요. 네. 이것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 직접 자기가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고 펀드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도. 네. 네네네. 자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는 것을 직접 매입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증권사나 아니면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예, 네.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미묘하고 오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미묘하고 오묘한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만주를 산다, 직접 매입을 한다. 그러면 자사주 만주를 그 기간 동안에 사야 돼요. 그렇죠. 산다고 했으니까요. 사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만주를 신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계열사인 삼성증권에 물론 계열사에 못 맡깁니다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증권에 자사주 매입 만주를 신탁을 했다라고 하면 고부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신탁을 한다요? 예.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똑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입니다. 신탁하면은 그럼 맡겼는데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요. 맡길 네. 때 조건을 걸어요. 이러이러한 가격 내에서 사달라라고 했을 때 삼성증권이 봤을 때 이런 조건에서 살려고 했는데 안 사줬다. 네. 라고 하면 나중에 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시는 했잖아요. 신탁 공시와 네. 자사주 직접 매입 공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흔히 투자자분들이 자사주 신탁이든 매입이든 네. 방법만 다르지 주식을 매입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직접 매입은 만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탁은 나중에 그 공시를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3개월 신탁을 하고 나면 3개월 뒤에 우린 한 주도 안 샀어요. 우리는 만주 중에 10주만 샀어요. 이렇게 공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탁을 하게 되면 예. 뒤에도 계속 봐야겠네요. 이게 진짜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아닌. 그러니까 직접 매입 같은 경우는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네. 자사주를 산다. 제가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단기적으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매입 같은 경우는 그래, 오케이, 조금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신탁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 신탁 50억, 100억 이렇게 맡기는 것들 보면 네. 사는 경우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예. 실제로 주가 변동이 있었던 뭐 많겠지만 예. 실제 사례가 요즘 좀 근방에 우리가 알만한 게 좀 있을까요? 자사주라는 게 그 뭐 직접 글쎄요, 요즘 뭐 제가 그 자사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을 좀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자사주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앞서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자사주를 없애버리면 기업의 이익은 주당 이익은 증가하겠죠. 소각을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그게? 소각을 네.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시사항을 꼼꼼히 읽으시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주라는 주식 자사주를 사서 네. 내가 그냥 갖고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만주를 소각, 불태워서 없앨 거야. 라는 것을 사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공시사항을 이번에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 현대차 공시사항을 다 살피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 양식들을 보셨을 텐데 보통 자사주 한다라고 하면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사주 직접 매입이냐 신탁이냐도 살펴야 되지만 자사주를 보유할 것이냐 소각할 것인가를 사전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공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아주 간단하게 예. 회사에서는 그럼 자사주 매입을 예. 가장 어떤 큰 이유로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고부기님이 네. 주식을 살 때 네. 비쌀 때 삽니까? 쌀 때 삽니까? 무조건 쌀 때 사야죠. 그렇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네. 예, 그거는 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을 좀 해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주식을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네. 자기네 회사 주식이 비쌀 때 살까요? 쌀 때 살까요? 아무래도 쌀 때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 기업이 자기네 기업의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네. 이런 자사주를 다시 되판다라고 한다라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주식들이 적정 가치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시장에 암시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싼 가격, 주식이랑 그냥 똑같네요. 싼 가격에 사서 그렇죠. 이게 이제 적정 주가를 이제 받았다. 그러면은 예. 팔거나 아니면 고평가면 팔거나. 그렇죠. 근데 자사주를요, 예. 이렇게 다시 재파는 것만 소각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소각은 네. 주식 자체를 없애는 없애는 겁니다. 거죠? 예, 네. 주식 자체를 없애는 걸 소각이라고 그러고 네. 자사주를 시장에서 살 때 사고 파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소각을 할 경우에는 앞서 예를 들었다시피 만주가 예를 들어서 절반 소각을 하면 5,000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니까 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내용이 다소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좀 다시 듣기를 통해서라도 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자사주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네. 자사주를 가지고 기업들이 그러면 왜 자사주를 사겠느냐? 네. 라고 본다라면 자사주가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우호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사놓은 자사주가 나중에 이렇게 우호군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사주 같은 경우 일단은 기업이 분할을 할 때라든지 네. 회사가 나눠질 때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슈가 생길 때. 예, 그럴 때 전부 다 대주주 편이 돼버려요. 아, 왜냐면 우리가 샀으니까. 그렇죠.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대주주 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30% 갖고 있고 네. 자사주가 10%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주주 지분이 40% 정도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자사주를 사놓고 있는데 주가는 잘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다시 시장에 되팔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금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 고부기님도 주식을 사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안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주식을 팔아야죠. 주식을 팔 수도 네. 있지만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네. 굳이 팔 필요는 없고 그 그렇죠.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처럼 자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아, 자사주를 가지고 예. 채권을 발행한다. 그게 네. EB라고 교환사채인데요. 네네. 채권을 발행했다가 나중에 채권을 이제 갚아도 갚고.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채권을 갚으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네. 그냥 난 주식을 주겠다라고 자사주를 줘버려도 돼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찌됐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쓰임새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예. 개미 투자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네. 이 기업이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이런 다음에 이제 뭐 소각을 할 건지 예. 아니면은 다시 되팔 건지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잖아요.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사전에 공시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공시 사항을 살피면 네. 얘네들이 소각을 하겠구나 네. 아니면 다시 재매각을 언젠간 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사항을 꼼꼼히 살피시는 거 좋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이거 일일이 언제 공시를 찾아보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네. 뭐 보통 많아야 한 서너 종목, 뭐 많으신 분들 10종목 이상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다트 웹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다트 웹을 까시고요. 다트라는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웹 내려받기를 하신 다음에 네. 웹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의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그 알람이 울립니다. 공시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셔서 공시사항을 이번에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등록하셨으면 한 9시경에 알람 다 울렸을 겁니다. 좋았겠네요. 아무래도 예. 알람을 해놨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일종의 그 자사주의 마법? 매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잠깐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쓰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네네네. 어찌됐든 자사주는 대주주 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기업이 그 종업원들에게 네네. 그다음에 옵션을 또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네. 보통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이 나올 때는 주가 하락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3월, 4월 달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주가 거품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자사주 매도 공시가 나오고
나오게 된다라면 기업 스스로가 자기네 회사 가치를 좀 고평가로 보는구나. 네. 이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또 이걸 듣다 보니까 네. 그러면 회사가 네.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회사가 봐도 우리의 기업이 아직 싸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때 샀다가 예. 이제 기업이 판다. 예. 그러면 기업이랑 똑같이 샀다 팔았다 하면은 좀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가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임직원이라든지 네. 임직원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임원이면 무조건 공시하도록 돼 있고 네. 5% 이상 갖고 계신 대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단 한 주가 늘어나도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지분 매입 공시인데 네. 이 지분 매입 공시만 살피셔도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고부기님이 고부기 회사의 만약 전무님이시다. 네네네. 라고 한다라면 내가 우리 회사 주식 싸니까 좀 살래. 그럼 한 주만 사셔도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시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는 공시 중에 하나가 임직원 취득에 대한 공시예요. 네. 그런 것도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다 울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기 기업에 제가 전무면 네. 아무래도 이 기업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사놨다가 근데 그렇죠. 이걸 이제 공시하게 되면 이런 걸 또 보고 예. 좋은 또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부자를 따라가셔야죠. 예,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부자를 따라가라. 예.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 이 최근 회사를 나누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LG화학. 예. 근데 이때는 이제 물적 분할 예. 그리고 인적 분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LG화학 주가가 다시 한번 곽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끝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좀 구분해 설명을 드리면 네네. 회사를 인적 분할하게 된다라면 두 명이 근무하던 회사를 A와 B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두 명이 다니는 회사를 A와 A로 B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고부기님이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네. 단순하게 5대5로 나눈다 그러면 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지분을 각각 5대5, 0.5대 0.5씩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인적 분할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두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지분만큼.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A라는 회사 밑에 B라는 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그 자회사 느낌 같은데요? 100% 그러니까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 물적 분할을 했는데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 LG화학이 있고 네. 그 밑에 100% 자회사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네네네. 물적 분할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물적 분할은 어떤 효과가 있냐라면 LG화학을 인적 분할했으면 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둘 다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만 LG화학을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LG화학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실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도 자사주로 들어가면 예. 이 위에 LG화학을 갖고 있으면 자사주인 그 에너지솔루션도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자사주의 개념과는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회사. 네. 이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KIFRS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사주의 매출과 순이익은 전부 모회사한테 들어갑니다. 네, 자회사의 매출과 수익은 모회사로 들어간다. 그래서 네, 네. 예를 들면 그죠.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으면 네. 아들이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엄마한테 가져가나요? 들어가요. 아들이 갖고 있나요? 엄마한테 다 들어갑니다. 엄마한테 들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회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익이 나는 거하고 네. 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 이익을 LG화학으로 이전시켜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거랑 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네네. 일단 외국인들 시각에서 본다라면 엄마 아들이 세뱃돈 받은 거 한 집안으로 놓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외국인들의 시각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엄마는 엄마고 자식은 자식이다. 자식이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 LG화학 주가를 갖고 있는데 그전에 LG화학이 제가 표현하면 고보기님 짬짜면이라고 아시나요? 짬짜면, 알죠. 짜장면과 짬뽕이죠. 네. 그러니까 LG화학이 짬짜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라는 화학 섹터가 있고 네. 짬뽕이라는 2차 전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짜장면과 짬뽕으로 그냥 그릇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주가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었는데 먹고. 예. 지금 짜장면만 남고 짬뽕은 상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짬뽕이 좋아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오히려 짬뽕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짬뽕을 다시 사라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전에 짬짜면을 5,0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네. 그걸 두 그릇을 나누면 8,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4,000원씩. 그러면 3,000원이라는 돈이 유입이 되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예. 물적 분할을 해서 만약에 자회사로 딱 들어가면 예. 영원히 자회사로 있는 게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그렇죠. 다시 그거는 상장- 나중에 그러니까 상장을 하더라도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올해 기업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O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이거는 그 지분 자체를 이제 공모를 통해서 나눠주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대주주가 100%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0원이란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3,000원이란 신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을 공개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IFRS의 기준이 있습니다. 50% 이상을 갖고 있거나 네. 30% 이상을 갖고 있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자회사로 넣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LG 입장에서 보면 30%만 갖고 있고 자기네가 경영권 행사할 거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해버리면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그러겠네요. 그걸 갖고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정리를 해드리면 LG화학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주주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억울할 네. 수 있지만 신규로 짬뽕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2차 네.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에너지 솔루션을 기업 공개에 참여하셔서 직접적으로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네. 모습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매력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엄마와 자식이라고 했는데 네.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면 엄마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네. 기다렸다가 자식이 그렇죠. 장성하면 그 예. 친구한테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라고 이렇게 예, 이해하면 역시 될까요? 고부기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물적 분할이라는 게 사실 좋지 않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어떤 포인트에서 좀 맞춰서 보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 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공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모른다, 공시사항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난 자전거가 무서워 못 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 번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지더라도 자전거 타는 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 정도는 아무리 줄임이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는데 네. 이번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회사가 모였다 흩어졌다를 통해서 발전 과정을 있는데 우리가 회사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과정 이번에 이제 나누는 거죠. 네. 나누는 데 있어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는 겁니다. 네네. 결국은 그전에 LG화학이 화학 섹터와 2차 전지 분야를 지네가 다 알아서 속에서 지지고 볶고 다 했지만 네네. 이제는 2차 전지 할 돈은 주주들이 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주주분들이 결정하셔야죠. 내가 2차 전지 관련돼서 돈을 내면 네. 얘네들이 내 돈을 더 불려줄까?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이 질문이 당연히 댓글로 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네.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판단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내리시는 기준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 회사가 나한테 돈을 벌어줄까 아닐까? 아, 고부기님이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네. 갚을 놈한테 빌려줘요? 안 갚을 놈한테 빌려줘요? 갚을 친구한테 빌려주죠. 그렇죠. 제가 논이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러한 개념으로 주식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네.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라든지 투자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832님이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차영주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오늘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생생주치원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